많은 분들이 작물의 병이 발생하면 그때 가서 농약방을 찾습니다. 물론 저도 예전에는 늘 여기에 속하고 지금도 가끔 속합니다. 그렇지만 병이 발생하면 그것도 제 같은 뚱내에 나타났다면 이미 병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겁니다. 동물도 병이 들지만 그 병을 잘 치료하면 신체의 해당 장기나 기관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식물은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탄저병 걸린 사과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지 않고 퇴색되어 떨어진 잎이 다시 달라붙지 않습니다. 이처럼 과수나 채수나 작물에 병이 걸리면 데미지가 심합니다. 그래도 걸리지 않은 쪽을 살리려고 좋다는 살균제 모두 구해 쳐봐도 병은 딸깍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때 저를 포함한 농부들은 농약 탓을 하죠. 비싸게 팔면서 병도 못 낫게 한다고. 농민들은 약 효과가 빨리 사라진다고 아우성입니다. 농약 뿌린 지 5, 6일 지나면 약효가 병균, 해충 죽일 만큼은 아니거든요. 푸념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온 말, 병은 예방, 해충은 예찰. 병은 걸리기 전에 예방해야 한다는 말이죠. 100번 지당한 말씀입니다. 저도 이렇게 강조하지만 병 걸린 후 약 찾는 경우가 많죠. 어떤 때는 예방을 열심히 했지만 환경이 병 발생에 유리하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예상하지 못한 병이 발생하고요. 그래도 대전제는 예방의 답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농약 중 살균제는 아래 사진처럼 병뚜껑도 봉지도 또 라벨 표지도 이처럼 분홍색입니다. 색깔이 같은 약이지만 이 살균제는 크게 병이 걸리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약도 있고 병이 걸리면 치료하는 치료제도 있습니다. 병에 걸리지 않았을 때 사전에 치는 약을 우리는 보호살균제라고 따로 부릅니다. 우리로 말하면 주변에 쳐서 병원균이 접근하는 것을 막는 소독제라고나 할까요? 보호살균제라고 부르는 것은 병균으로부터 작물을 보호하는 살균제라는 뜻인데 그것만 놓고 보면 적지 않은 이름은 맞습니다. 그러나 농약의 새 이름이 작물보호제인데 이걸 보호살균제라고 하니 혼동하기 쉽습니다. 차라리 예방살균제라고 이름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보호살균제 중에는 작물에게 병에 대한 내병력을 길러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약도 있지만 대부분 식물 몸체 겉을 둘러싸 병 포자나 세균들이 접근을 막는 거죠. 이 중에서 후자 얘기한 보호살균제는 작용기작 K에 있습니다. 농약을 치는 사람은 작용기작이 무엇인지 새삼스럽지 않습니다만 처음 농약을 치는 사람은 생소한 말일 겁니다. 살균제만 한내 얘기하더라도 병균을 막거나 죽이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주로 가나다로 분류되어 있는데 세포의 합산을 방해하는 작용을 하는 약들을 작용기작 가로 시작하여 세포병 만드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작용하는 것을 나로 시작하여 타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은 저부터 이쪽 부분의 문의아니라 그 뜻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냥 가나다라 이것만 구별하여 약을 골라서 칠 뿐입니다. 이러한 작용기작 표시는 아래 사진처럼 농약 라벨 어깨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화학적으로 만들기는 하였지만 대부분 기본 성분이 황, 구리, 비소 등을 원료로 만들었는데 이들 성분이 곰팡이성 병의 포자가 날아와 앉거나 세균성 병균들이 뚫고 들어오려고 하면 수문장처럼 지키고 있습니다. 이 농약들도 시간이 가면 약효가 떨어지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또 비가 와서 씻겨 내려가서 오래 묻어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기상 상황이나 약 성분 그리고 같이 썩는 전착제에 따라 다른데 보통은 한 열흘 정도, 그 기간이 지나면 병을 제대로 차단하려면 또 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대신 여기에 속한 약들은 대부분 병균들의 저항성은 갖추지 않습니다. 다른 치료제는 한 약을 계속 치면 병균이 여기에 대한 저항성이 생깁니다. 거듭칠수록 말을 듣지 않는다는 뜻이죠. 대신 침투한 병균을 잡는 치료제는 당연히 작용기작이 많습니다. 맨 마지막 타는 병균을 어떻게 잡는지는 불명하거나 잡는 것이 확실한 농약은 타,
작용기작 불명으로 분류해놓았습니다. 여하튼 어느 분류 작용기작이나 식물체 몸속에 들어가야 병균을 잡을 수 있으므로 침투 이행성을 갖고 있습니다. 흔히들 하는 말로 배, 즉 내장이 아픈데 연고 발라서는 안 되죠. 농약을 제대로 치는 사람은 아주 상식적인 일이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많죠. 어떤 분들은 예방제 농약은 제쳐두고 치료제 농약만 칩니다. 병은 걸리기 전 예방이 중요한 것은 알고 있어서 농약방에 가서 무슨 병에 잘 뜨는 약을 달라고 하면 주는 약을 받아와서 줄곧 칩니다. 당연히 주는 약은 치료제 농약이죠. 같은 살균제라도 치료제와 예방제는 값이 차이가 엄청납니다. 이렇게 하면 약값 감당 못합니다. 돈도 돈이지만 그 밭에 있는 병균들은 치료제 약에 맹훈련을 받아 저항성이 별로 더 클 것입니다. 모든 병균을 깡그리 죽이는 치료제는 없습니다. 다만 밀도를 낮추어 병이 발현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죠. 그 약에 살아남은 놈은 다시 그 계통의 약을 치면 살아남기 쉽습니다. 미생물은 번식이 아주 빠릅니다. 거기에서 태어난 놈들도 유전적으로 그 약에 내성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 영상의 주제처럼 돈 버리고 병균의 내성만 길러줍니다. 살균 치료제 중에서 다삼, 스트로빌루린계 약을 중심으로 몇 가지는 치료용은 물론 예방제 구실도 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농약방에 가면 두 가지 기능이 있으니 이 약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부터 농약에 그리 깊은 지식이 없으니 약 하나로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하니 사서 칩니다. 없는 기능은 있다고 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용법이 특히 설명은 약을 개발한 바이엘이나 신젠타 등에서 시험 성적서에 기재된 내용이니 더욱 틀리지 않을 겁니다. 다만 우리는 있다 없다에 지나치게 한정하여 생각합니다. 있으면 얼마나 있는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병을 예방한다면 두 가지 중 한 가지입니다. 첫째는 작물이 특정 병을 이기기 위한 내병성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앞에 언급한 것처럼 작물 몸체에 빈틈없이 발려져 병균을 막는 것인데 이 설명으로 봐서는 1번은 아니고 2번째 기능에 속하긴 하는데 이 약은 침투 이행성으로 식물체 안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들어오는 병균을 잡는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전쟁으로 말하면 성벽에서 적군을 막는 것이 아니라 성문을 열어두고 성 안에 들어온 적군을 무찌르는 격이죠. 예방 사례나 그에 대한 자료가 없으니 제가 뭐라고 하기는 못하고 시청자분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전 눈에 보여야 믿으니 꼭 작용기작 하이 보호살균제를 사용합니다. 그러다가 병에 감염되었거나 걸렸다고 우려가 될 때는 이 보호살균제와 치료제를 함께 치는 거죠. 병이 만연되면 사실 낫기도 어렵지만 다음을 위해서라도 방제는 해야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작물이나 오는 병은 한번 오면 그 자리에 틀을 잡고 사니 다음 해는 거의 등장합니다. 병도 그 수가 적을 때는 발현하지 못합니다. 환경이 적합할 때 그 번식이 많으면 병해를 일으킵니다.